사실 이제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캐스팅 보트, 특히 이제 중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의 이제 선택인 것인데요. 최근 조사를 보니까 3월 첫째 주하고 3월 둘째 주 조사를 보면 중도층에서도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가 변화가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이제 그 첫째 주에는 38이었는데 24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가 53이었는데 68로 늘어났습니다. 이 중도층의 민심 변화, 이건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근데 이제 이게 중도에서 14%포인트 떨어지고 네. 긍정률이요. 그다음에 네. 부정률은 15%포인트 올랐는데 이게 둘 다 오차 범위를 넘는 큰 폭의 변화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2월 내내 대통령 긍정률하고 네. 국민의힘 지지도를 올려주는데 상방 압력으로 이렇게 떠받쳐주던 힘이 중도에서 나왔습니다. 중도에서 이제 밀어주면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올라간 건데 그게 의대 정원 확대 요 이슈 때문이었죠. 네. 이슈 프리미엄을 뭐 정부 여당이 다 가져갔으니까. 그런데 이게요. 엄청 빠진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빠지는 정도가 네.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중도에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중도가 완전히 돌아섰다. 이 같은 조사에서 저거를 물어봤거든요. 의대 정원 확대 이슈와 관련해서 네 가지 문항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이 갤럽 조사인데요. 네. 갤럽 조사에서 물었는데 다른 거에 대해서는 보수 중도 진보 그러니까 이념적인 어떤 그런 프레임에 따라서 응답이 많이 그 쏠림 현상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령 내 진료 차질 가능하다라는 거에 대한 응답 비율이 57%가 전체적으로 57%가 그랬는데 보수에서 56, 중도에서 59, 진보에서 61이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감, 의료 대란이 나면 어쩌나 하는 위기감은 진보, 중도, 보수의 차이가 없는데요. 딱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네 문항 중에. 정부가 잘하고 있느냐 잘못하고 있느냐. 네네. 그랬을 때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55%가 잘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66%가 잘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중도는 네. 원래 중도가 이 이슈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하고 이 분포비가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더 있었어요. 네. 그런데 잘하고 있냐 잘못하고 있냐 물었더니 이제는 잘못하고 있다가 54예요. 54. 그러니까 진보 성향이신 분들의 분포 쪽하고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중도가. 그러면서 대통령 직무 수행에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률이 무려 14%포인트가 확 빠져요. 이런 현상은 지금 네. 그러면 대통령 직무에 대해서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공포감, 의료 대란에 대한 공포감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 긍정률은 쭉 빠졌다. 그게 아주 치명적인 거죠. 네. 예,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의대 정원 확대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찬성 여론이 높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그래도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통크게 2,000명이라고 했고 사실 의사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는 기득권층이다. 저 사람들 환자 돌봐야 되는데 어디 환자 떠나서 병원을 이탈하느냐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굉장히 많았는데 문제는 대통령으로서 정부로서 해야 될 중요한 게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어떤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흘러가니까 이것에 대해서 또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이런 판단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 달이 넘었어요 지금. 네. 의료 대란이 이제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었다고 본다면은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을 만큼 참은 거죠. 한 달 정도면 해결을 해야지. 네. 이게 이제 여론이 굉장히 강하고 말씀하셨다시피 왜 2,000명이야? 라는 거에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게. 그러니까 그렇죠. 의사들 되게 싫고 사실은 의사들이 예전에 전공이 전임이 교수 예전에 의학분업 때도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네. 사직서 내고 이러면서 완강하게 저항을 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정부를 지지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여론이 분명히 있었어. 그게 아까 전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계속 오르났던 건데 다 반영이 됐어요 이미. 네. 선반영이 다 된 상황이고 지금은 너의 이제 해결 능력을 보여줘라는 건데 아직도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 보수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2,000명도 포기해라. 왜 이렇게 고집부리냐 2,000명. 네. 그거를 이제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조금 뭐 이제 의구심을 품는다라는 근데 거고. 2,000명을 해서 도대체 어디다 어떻게 보낼 건지에 대해서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뉴스를 굉장히 꼼꼼히 보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논리적인 개연성이나 타당성이 있을 때 지지로 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덮어놓고 2,000명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2,000명을 뽑아서 어디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그래서
공개가 안 되니까. 의사들은 이제 400명, 500명까지는 늘릴 네, 수 있겠다까지 있다. 나왔거든. 결국은 문재인이 옳았다. 2020년에 그때 했어야 됐다. 400명 늘렸어야 되는데 그때 의사들이 사실은 이게 좀 후과를 맞고 있다. 저는 그 그렇죠. 생각도 들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는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아까 전에 긍정평가에서도 의사 이제 증원 문제에 네.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이제는 조금 예. 뭐 이제 안 좋은 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밀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지속적으로 사실상 이제 이번 총선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긍정평가보다는 부정평가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잡히고 있다. 잠시 뭐 40%를 넘는 뭐 이런 현상은 있었지만 이제 3월 들어서면서 다시 심판론이 거세지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물가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하면서 뭐 그 저기 양재동에 있는 하나로마트에도 직접 가고 본인도 이제 사과 좋아해서 매일 아침 하나씩 먹는다. 그래서 이 사과값 안정과 뭐 여러 가지 과일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가가 내려가면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올라가죠. 올라간. 예. 예. 근데 지금은 묘하게 네. 그 대통령 그 갤럽 조사에서 부정평가 이유로 경제 민생 물가가 1위는 맞거든요. 네. 그래서 1위 많이 차지했는데 외교 문제로 이게 뭐 파열음이 들리고 네. 뭐 논란이 있고 네. 뭐 잘못하고 이거 빼면은 경제 민생 물가가 상당히 계속해서 위에 있습니다. 네.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이게 이제 1등인데 1인데 그런데 생각보다 높은 비율은 아닌 거예요. 지금 16이니까 네. 이게 세지면 4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네. 여당이나 이쪽에서도 물가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그다지 위기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그런데 이게 심하게 터지면은 갑작스럽게 선거에 큰 영향이 있을 수가 있죠. 지금 이제 3월달이라 학생들이 이제 학교 가고 네. 뭐 그런데 돈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그리고 연말정산 시즌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네. 아무래도 민감한 시기는 맞는데 거기다 이제 확 번지지는 않고 있으면서 네. 잠복되어 있는 굉장히 민심이 이제 아까 뭐 경로라고 했는데 네. 사실 민심이 경로하는 게 더 무섭죠. 맞죠. 예,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불을 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발화점은 바로 물가는 맞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주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마트를 갑니다. 장바구니 물가에 진짜 화가 많이 나거든요. 살 게 없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 이제 포도도 샤인머스켓 같은 게 뭐 2송이 담아놓고 뭐 28,000. 부자네. 이거 먹으면 부자야. 부유층이야. 샤인머스켓 이런 거 부유층이나 먹는다고. 아니, 못 샀어요. 샤인머스켓을 못 사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귤 같은 거는 아예 뭐 아주 소량 포장해서 나오는 정도고 사과도 그렇고 이제 대통령이 어제 가서 뭐 어쨌든 중요한 건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1,500원을 그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여론은 상당히 출렁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고 우리 저 김준일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단기간에 확 빠지기 쉽지 않아요. 근데 물가라는 게 네. 왜냐하면 시차가 걸립니다. 사실은 이거를 하려고 했으면은 진작했어요. 정무적인 감각이 있었으면 한 달 전에 있었어야 돼요. 네. 그때부터 높다고 난리가 났고 맞아요. 보수 언론에서 동아일보에서 오죽하면 일면에 사과를 그려놨겠어요. 아니 일제히 다 썼어요. 다 예, 썼지. 예. 막 사과 하나에 뭐 예. 10,000원이네 막.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은 한참 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뭐를 하더라도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총선 전까지는 떨어지기 힘들다라는 거고. 네. 이게 저는 지금 그 갤럽 기준으로 이 서울의 민심 변화가 굉장히 민감하다. 아.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긍부정 평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난주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지난주죠. 3월 첫째 주에 발표된 거 서울이 긍정이 43, 부정이 53이에요. 서울. 예. 그런데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예. 한 주 뒤에는 긍정이 31, 부정이 64. 서울이 서울이. 그리고 국힘 지지율이 예. 42% 찍었다가 30으로 떨어졌어요. 12%나 12% 포인트.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예. 이렇게 확
확 돌아선 게 지금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이 예전보다 네. 상대적으로 보수화가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경기도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이 해볼 만하다라고 했는데 서울의 사람들이 이런 민생 이슈에 굉장히 좀 반응을 했다라는 거고 네. 이렇게 되면은 한강 벨트가 다 무너집니다. 국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네. 비상이 걸렸다라는 게 거기도 여의도 연구소에서 돌려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지금 국힘 쪽 얘기 들어보면은 거기 다 밀린다라는 거의 다 밀린다 지금. 아, 한강벨트에서. 한강벨트가 지금 예. 그게 2주 전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아서 네. 지난번에 이제 40대 8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41대 8. 41대 그러니까 8. 8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갔는데 우리 10석까지 더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18개. 18개 이번에 예, 목표였어요. 그게. 네, 예. 근데 지금은 이건 한두 석도 가져오기 힘들겠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8+1, 2도 어렵겠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럼 10개가 어렵겠다. 지금 당장 선거 투표를 투표를 하면은 한다면. 한두 개도 한강벨트에서 가져오기 힘들겠다라는 게 지금 그래서 서울이 지금 격전지였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야당 우세로 넘어가고 예. 있는 분위기 지금.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어디를 가냐? 한강벨트를 갑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실제로 뭐 쭉 한강벨트를 쭉 돌아다닌다고 하는데요. 동작구, 서대문, 마포, 남성 사계시장에서 뭐 이렇게 인왕시장, 경의선 숲길 방문 이런 게 이제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의 방문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간 민심이 돌아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바나나, 오렌지뿐만 아니라 파인애플, 망고, 체리 이런 그 해외 농산물 뭐 신속하게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바나나가 사람들은 제일 싸긴 해 지금. 바나나, 오렌지 이 두 바나나, 가지 오렌지 없으면 우리 과일 못 과일 못 먹어. 먹어. 김봉신 이사는 주로 뭐 사서 드세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방울토마토를 방울토마토도 요새 비싸요. 농사지어서 먹는 사람 꽤 있어요 요즘. 네, 우리 방울토마토도 어머니 되게- 농사지어서 먹어 지금. 야, 엄마가 농사 짓는다 서울에서.